반갑습니다. 요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날씨가 지금 정상이 해가 났어요. 오늘 금방 지금 또 비 오다가 또 해가 지금 났다네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문제가요. 지금 이 날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디 하와이에 섬 하나가 다 타버렸대요. 하와이 그것도 엄청난 재앙이죠. 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카나다에 지금 산불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진에 이렇게 다음 뉴스에 이렇게 이제 사진에 보니까요, 그냥 그렇게 그냥 불이 그냥 솟아오르는데 지금 그런 지역도 불날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사실은요. 불이 날 그런 계절 중에서도 불이 날 그런 시절이 아닌데도 이제 그런 불이 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은요. 지금 7월 달이죠. 음력 7월 아닙니까? 음력 7월 되면은 사실은 생량된다 그러거든요. 생량이 돼 가지고 태서되고 태서한다 그러거든요. 물러갈 태자, 더울 서자, 더위가 물러간다. 태서가 되거든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정상으로 지금 우리가 계절을 할 때 이제 음력에서 보면은 그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입추도 지나고 좀 그제가 처서죠. 그제가 지금 처서 지난다고 하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남자 선생님 처서 때가 되면은 모기가 어찌 된다고요? 처서가 되면요 모기가 말입니다. 입이 삐뚤어져 갖고 물질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 아니십니까? 옛말에 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계절에 따라 갖고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처서가 지금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모기가 지금 말이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지금 철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철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게 철이 없어졌다 이 말은요. 결국은 이제 사시순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자연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시가 순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다 이제 사시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지금 이제 완전히 철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철이 없어졌는데 이 철이 없어졌다 이 말은요. 또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입니다. 사람이 철이 없어요. 사람이 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철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덥잖아요. 지금 하는데 사실은 저는 언제 생량을 하려나 오래 기다려. 요새 저녁에 잠자기 힘들죠, 못해요? 어이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나 좀 이것이 이제 좀 더위가 좀 물러갈란가 하고 했는데도 이게 안 돼요. 되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러니까는요, 이제 이
이게 지금 사계절의 철이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는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철이 없어져 버려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지금 이런 그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뭐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의 재앙입니다, 지금. 재앙 아닙니까? 이게 재앙으로 다가옵니다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제 되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덥다가도요, 조금 이제 생량하고 또 가을 이제 다가오고 나면 아이고 그냥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 자, 그런 게 지금요, 가을 되면은 이제 근데 지금 채소값이 엄청 비싸다면서요? 이게 이것이 말이죠. 이게 때에 따라 가지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거기에 따라서 만물이 다 생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물이 생성하는데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이 만물이 생성하는 이런 그 주기 자체가 이게 말이죠.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 이제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지만도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지 말자. 제가 그런 강조 많이 했죠. 그러면 뭔 본주의로 가야 된다 했습니까? 원본주의로 가야 한다. 은혜본위주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천지부모 동포 법률 이 사은 아닙니까? 이 사은사상, 은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후천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말이죠.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후천개벽의 새로운 세상은 이런 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셨거든요. 밝혀 주셨는데도 이것이 말이죠. 제대로 인간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되지 못하니까 지금과 같은 기후의 이런 재앙 현상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종경을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요, 이런 그 사회적 실천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달해 나가고 사람들을 일깨워 나가고 하는 이런 이제 작업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 방송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지금 기후의 재앙, 이 재앙입니다. 자, 재앙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앙이거든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이죠, 제대로 원불교가 지향하는 교법 이념을 제대로 실천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런 그 재앙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우리 교도님들이 모두 이제 해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요사이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이제 와닿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서가 지났는데 이게 뭐 지금은 이제 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참 하여 어제 저녁에는요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모기가 하나 들어왔는가요. 어떻게 모기가 물을 쌌든지 제가 애를 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처서 지나면 모기가 다 이제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러는데 뭐 입이 삐뚤어지긴 뭐가 삐뚤어져요 지금요. 지금 완전히 이제 더 지금 걱정스럽게 지금 이제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는 아마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그냥 보아 넘겨서 안 됩니다. 보아 넘기지 말고요. 이게 왜 이렇게 왔으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또 한 가지 더 오늘 지금 강의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오늘부터 방류하죠. 참 정말로 참 이거 참 대책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뻔한 것인데도 오늘 지금 이제 방류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참 어떻게 생겼는가. 정말로 우리한테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돼요. 일본이요. 정말로 이웃을 우리가 잘못 만났죠? 이웃 잘못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제 체질이 이제 식을 제가 하니까는요. 사실 바다에서 나는 것은 제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바다에서 나는 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입니다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방류를 시작하면 하루에 500톤인가요? 그걸 갖다가 이제 바다 무대 갖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은사장에 비춰볼 때 배은입니다. 배은요. 원전 자체를 건설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배은이에요. 근데 그 배은 사장에서 지금 이제 발휘된 것이 오염수 아닙니까? 그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바다에다가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게 자체로도 이렇게 그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그런데 아이고 정말 우리 이웃 사촌이라고 안 그럽니까? 근데 우리가 이웃 사촌 삼아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이제 글을 한번 읽었는데 일본은요 항상 보면은요 한국을 물고 늘어져요. 한국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일본은요. 참. 그래서 내가 이제 보는 게 1923년 지금 2023년이죠.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간도 대지진이 났어요. 간도 지방에 대지진이 났다 이 말이에요. 간도에 대지진이 났는데 얼마인가 하면 규모 7.9.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금년에 뭐 어디 장수 뭐 어디서 뭐 3.2인가 뭐 이렇게 뭐 지진 났다고 지금 그러는데 7.9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지진이 1923년 9월 1일에 났다니까요. 간도 지진이요. 그래서 이제 9월 1일이 딱 나니까 이재민이 얼마 생겼냐면 340만 명이 이재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희생된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9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지진에. 자, 이래갖고 이게 대재앙 아닙니까? 재앙이 딱 나니까 위정자들이 정말로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그런 게요. 그 지금 자연의 재앙 아닙니까? 자연의 재앙을요 어떻게 이제 또 이걸 살짝 그 바꾸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나니까요 후폭풍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 후폭풍이 뭔가 하면요 제1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후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1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을요 어떤 말을 퍼뜨리는가 하면요 조선인들이 말이지 우물에다가 독약 집어넣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지금 위정자들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는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조선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방화를 한다. 불을 지른다. 이러고 우물에 독약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요 조선인을 몇 명을 죽이는가 하면요 6천
여명을 죽여버리는 거요. 이게 인간으로 할 짓입니까? 정말로 일본요 대책 없습니다요. 이거 말이죠. 이게 지금 오염수 이거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누가 그랬대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뭐 누가 다 아시죠? 누가 말했는가? 내 말 안 하겠습니다. 제2. 이게 지금요 태평양을 지금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말이죠 사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살아가면서요, 참 우리가 지금 이 원사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이 원본주의의 사상을 지금의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계속해서 잘 해석을 해내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맞이할지 우리가 모르는 이제 그런 지금 현상에 이제 서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좀 말이 길어졌구만요. 그래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기후 위기 현상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제 이런 지금 방류 오염수를 이제 지금 바다에다 버리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보면서 느낀 제 지금 우리 원사상에 입각한 그런 지금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어디로 몇 쪽을 오늘 수행품 12장이고만요. 이제 이 선에 대한 지금 말씀을 지금 이 12장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 그래서 이 선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종은 사실은 이제 중국 불교에 들어가고, 중국 불교를 제가 이제 항상 강조했는데 대성 종파 불교 그랬거든요. 종파 불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파가 있지만도 그 중에서 중국 불교의 주를 이루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선종이거든요. 선종이거든. 그래서 선종의 지금 이제 시조라고 할까요? 시조로 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불교가 그래서 초조, 달마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래갖고 육조 이제 해능, 이제 해능 대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발을 전수하고 정식으로 종통을 이어가는 것을 중단시켰죠. 이제 오조 홍인이 육조에게 어발을 전해주면서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까지만 이걸 가지고 네 뒤로는 다시는 이제 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 불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지금 이제 세 가지 시대가 있잖아요. 세 시대 중에서 첫 시대의 마지막 이제 끝을 육조로부터 끝을 이제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법이라고 상법, 말법, 이 삼법 시대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천년 해서 이제 3000년이 지내진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법이 여기서 이제 육조에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육조 이후에 많은 선종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육조 이후에요. 그때 육조 대대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 육조 대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종을 이제 부흥시키는 것이죠. 일으키는 것이죠. 중국에서요. 선종을 부흥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선종 중에서도 이제 또 두 가지 선의 그 방법이 있죠. 그 두 가지가 선하는 방법이 이거 뭐 두 가지 방법이 첫째는 이거 뭔가면요. 가나선. 가나선은 화두를 드는 선이죠. 이목고 하는 화두를 드는 선이 이제 가나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뭔 선입니까? 뭔 선법이죠? 목조선. 목조선은 묵묵히 비춰본다. 묵묵히 비춰본다. 가나를 안 해요. 화두를 안 든다 이 말이죠. 이제 옥타원님은 지금 이제 화두 들고 선하셨는데요. 이제 목조는 화두를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선법은요, 사실은 그런 게 가나는 안 하죠. 우리는요, 안 하면서 단전주선 하죠. 단전주선 하는데 목조선에 가까워요. 그러나 또 화두 드는 것은 또 때에 따라서 한 번씩 더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자선할 때 마지막에 딱 쭉 빼치고 이제 가나 잠깐씩 이제 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요. 그런데 이 두가 이 말이죠. 선종의 아주 주맥을 이루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맥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선은 어떤 선종은 어떤 선인가 하면 가나선 계통이에요. 가나선 계통이요. 그래서 가나선 계통의 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죠. 이제 지금은 뭐 구인사 이런 천태종 같은 것도 좀 생기고 했습니다만도 이제 그걸 이제 주맥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불교 그러면 대한불교 조계종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중국은 각 종파로 대성으로 다 갈렸지만도 한국에 와서는 우리는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아주 슬기롭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통불교, 통합하는 불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는 이제 저쪽 그 교종계통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교종계통에서는 또 선종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런 게 갖고 서로 상호 융통을 했다 이 말, 통했다 이 말이죠. 딱 이렇게 그 단절시키질 않았어요. 그 아까 지금 남자 선생님하고도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종교의 천국이라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받아들인다고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참말로 아이고 참 일본이 우리나라 좀 차이가 좀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나라요. 얼마나 제가요 부산 교구장 하면서요. 와 나는요 그 이슬람이 그렇게 깃발을 날리고 하는 것을요 제가요 부산 아시안 게임 하면서 제가요 실감했다니까요. 부산 아시안 게임 할 때 그 지금 조직위원장이 종교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초청해갖고 밥 먹으면서 우리한테 전부 다 협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종교는 아무도 조건을 내걸질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내거는가 하면 이슬람에서 내건다니까. 이슬람 이맘 아닙니까? 이슬람을 이맘 그래요. 교무 선임 그러잖아요. 목사 신부 그러죠. 이슬람은 이맘 그래요. 그 이맘이 왔어요. 와갖고는요 조건을 제시하는데 선수촌에서 부산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까지 매일 그 사람들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까지 석탈 버스를 운영해 주라. 이런 조건을 내걸더라니까요. 대단하죠?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우리나라는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는데도 이 받아들일 때요.
보면은 이런 이제 다 칼추럴 삭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칼추는 뭡니까? 문화. 삭스는 뭡니까? 충격. 이게 이색적인 종교를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칼추럴 삭스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도 천주교 받아들이면서 순교자 냈죠? 순교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 순교자를 낸 것이 뭔가 하면요, 칼추럴 삭스라니까요, 문화적 충격이에요. 육아에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그런 충격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있긴 있었어요. 있었지만도 그것이 다 지금 수용되고 난 후에는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없다 말이죠. 일체요. 참, 그게 우리나라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종, 그래서 통불교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에 대한 이론을 다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수행법 12장에서 소태단 대중생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이 선에 대한 강령을 아주 요약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 대한 강령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이리 끌리갔다 저리 끌리갔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말이죠. 서양에서도 지금 선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선 그러지 않고 서양에 주로 뭔 단어를 씁니까? 서양에서는요. 명상 그러죠. 명상한다 그러죠. 그래서 서양 사람은 명상한다. 이제 이것이요, 한국의 선이라고 할까, 이 선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요 세계화되는 거예요. 세계화로 갑니다. 세계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요, 지금 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부는 한류가 뭡니까? 문화 수출이지요. 문화를 수출하는 거요. 우리는 문화를 수출했고 돈을 버는 이런 시대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에 있는 한류를 우리가 지금 있는데, 지금 보는 한류는 대중문화 한류라 그랬죠, 제가요. 다음에 뭐 한류가 문다 그랬습니까? 한국의 고급 문화가 세계 문화로 가는 거예요. 고급 문화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검색이 마지막에 볼 한류가 한국의 지극히 한국적인 이념과 사상이 지극히 세계적인 이념과 사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제3차 한류다 이 말이죠. 지금 제1차 한류입니다. 오늘 교무님이 경향신문에다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이제 썼는데 그 칼럼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아주 히트친 영화 있죠? 그게 뭡니까? 일본에서요, 우리나라 영화가 히트를 쳤어요. 잊어버렸지? 참, 예. 겨울 연가. 예? 드라마입니까? 영화. 겨울 연가. 주연 배우가 누굽니까? 배용준, 연사마. 그 사람이 공항에 한번 탁 나타나면요,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배용준이 보려고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있으면 배용준이가 탁 나타나가지고요, 아무 말 안 하고 한번 웃어준다네. 그러면요, 그냥 일본 여성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이걸 지금 지금 우리 교무님이 말이죠, 칼럼을 썼는데 겨울 연가를 썼더라고요. 이래서 한류가 지금 불길이 지금 됐거든요. 뭐 대장금 뭐 이런 것들 지금 해가지고요. 자, 이번에도요 잼버리 지금 끝장을 말이죠, 뭐로 끝냈습니까? 그 케이팝으로 끝냈죠. 이게 이런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파워고 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의 이 선법.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그 결실을 본 이 선법이 말이죠. 세계의 선법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면요, 영어로 선을 메디테이션 그러죠. 메디테이션. 그래서 그걸 이제 명상 그러죠. 그러면요, 앞으로 서구 사람들이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될 때 가장 필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요, 오늘 지금 말씀드릴 수행품 12장에 소태단 대종사님께 밝혀주신 이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내세울 때에 서구 사람들도 아, 명상이란 건 그런 것이구나, 선이라는 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제 도달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데요. 그 이제 이 선법을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어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정의를 딱 이제 이 선의 정의를 이 12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내리십니다. 이 선의 정의예요. 이 선의 정의. 자, 선의 정의를 이제 어떻게 내리는가 이제 한번 이제 봅시다요. 자, 선의 정의를요, 이렇게 지금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렀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서 망념을 쉬고 이제 진성을 이제 길러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금 하는가 하면요. 진성을 길러 가지고 오직 공정영지가 현전하게 나타나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선의 정의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망념을 쉬라. 망념을 쉬라. 그 망념이 쉬면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망념을 쉬면은 결과적으로 진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중생들은요, 망념을 길러요. 반대로 아니죠. 기르기도 하죠. 기르기도 하는데 망념을 말이죠. 망념인 줄을 몰라요. 그렇죠. 자기가 망념을 끓이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망념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법에 나오잖아요. 망념이 나오면은 어쩌라고 그랬습니까? 망념인 줄만 알아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우리 대종사님 참 얼마나 쉽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망념을 끓이고 있으면서 자기가 망념인 줄 모르고 계속 그 망념에 끌려가는 거요. 이게 뭔가만 중생의 모습 아닙니까? 중생들아, 망념에 끌려가지 말고 망념을 쉬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망념을 쉰다. 망념을 쉰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제 망념을 쉬는 것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공적이죠. 공적이죠. 망념을 쉬는 것은 이 공적이. 공적이. 마음이 공적해지면은 망념이 쉬어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공은 뭡니까? 비는 거죠.
적은 뭡니까? 고요하다. 적적하다 그러거든요. 고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비어가지고 고요해지야 되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 이것이 뭔가면요, 망념을 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망념을 쉽니다 우리가요. 근데 이제 망념을 쉬면은요, 그냥 그러면은 망념만 딱 쉬어버리면 됩니까? 자, 쉬게 되면은, 망념이 쉬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성. 진성은 뭡니까? 참 성품이죠. 성자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 그러면 망념은 뭡니까? 이게 육식이죠. 육식이 뭡니까? 안식, 안, 이, 비, 설, 신, 의. 육식이죠. 끊임없이 육식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육식을 하거든요. 육식이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납니까? 육식이 일어나죠. 지금도 다 일어나죠. 저도 지금 일어납니다. 근데 식이 일어나지만도 말입니다. 이게 말이죠. 그게 이게 일어나가지고 망념을 계속 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생생약동하는 그런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생약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생각. 그래서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육식은요, 제가 이제 108벌레 전에 얘기할 때 육식을 뭐라고 하는가 뭐 육권이 육식을 하죠. 그 육권이 육경을 당해 가지고 육식이 일어나죠. 육권이 육경을 당해서 육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지금 육식이거든요. 그래서 6에서 6 계속하면 6, 36. 예. 그래서 108번에 제가 108년 얘기할 때 지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계속 일어나는 육식이에요. 이거를 쉬어버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108번뇌를 깨끗하게 싹 쉬어버리면은 그때가 뭔가 하면 그걸 쉬어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요, 선의 진체다. 선이라는 것은 그거를 쉬어버리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이 지금 수행법 12장에서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망념을 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말이죠. 망념을 쉬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망념 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제 왜 안 쉬운가 하면요, 이제 지금요, 사람이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퇴직하고 하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고 직책 수용도 없잖아요. 저는요, 직책 수용도 없고 좀 한가했으면 좋겠는데 뭔 일이 그렇게 생기는가 계속 생기네요. 누가 사람 찾아온다 그러고, 오늘도 사람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강의하러 간다 그런 게,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뭐 어쩌다 또 언제 했어요. 근데요, 이 조직 사회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대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조직 사회 속에서 살면은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뭔 일이 생기면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생겨요. 그러죠? 그렇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사회 속에 살면요, 누가 돌아가시면은요, 문상 한 문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상 안 가면은 또 말이죠, 문상도 안 하고 그런다고 또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요, 인간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이 조직의 구조 속에서는요, 망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 사는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씌어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씌어져 버릴 때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진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성을 기르는 거예요. 길러야 한다. 이제 기른다 이 말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양성한다. 양성 그러죠? 양성. 성품을 기른다 이 말 아닙니까? 진성, 양성한다. 이게 기른다. 진성을 기른다. 그래서 육식을 계속 거둬들이고, 육식을 쉬게 하고, 거둬들이고, 육식을 쉬게 하고, 육경을 당해서 육식이 일어나는데 이걸 말이죠, 쉬어버리고 뭐를 기르는가 하면 양성을 하는가 하면 진성을 기르는 거예요. 진성을요. 이걸 기르는 것이 뭔가 하면요, 선이다. 정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진성을 우리가 길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진성이 딱 나타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공적 영지예요. 공적 영지예요. 자, 공적은 뭔가 하면 이 공적이죠. 이 공적은 뭔가 하면요, 이게 채자리예요. 공적은 채자리. 그러면 영지는 뭡니까? 용이죠. 항상 이거는 이 둘은요, 공적 영지는요, 따라다녀야 돼요. 별거 떨어지면 안 돼요. 공적하기만 하면 안 돼요. 공적을 하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붙는가 하면요, 영지가 따라붙어요. 또 영지의 바탕은 뭔가 하면요, 공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영지라고 하는 것이 안 와요.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영지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공적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공적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망념을 쉬는 것이죠. 이게 다 이렇게 하지만도 다 통하는 말이에요. 망념을 쉬는 거예요. 공적하게 하는 것은 망념을 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성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영지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철저하게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